장르 불문 소재 불문 톡 리뷰. 리뷰.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최애의 아이라는, 왜 갑자기 소설 MD들이 만화를 리뷰하는지 좀 놀라셨을 수 있지만 정말 화제작이에요. 정말 화제작인 부분, 개대리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애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단행본만 700만 부가 넘게 팔린 작품이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을 때는 뭐 200만, 300만 부 이랬었는데 올해 4월에 애니메이션이 방송되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더 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1화를 90분으로 편성해서 방송한다는 파격적인 전략, 이런 것 때문에도 이슈가 됐는데요. 보통 애니메이션이 한화가 25분 분량이고 1화를 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40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90분으로 1화를 던지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작품에도 자신이 있고 너희들이 이 작품을 볼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였죠. 실제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고, 만화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는 9권까지 나와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지금 11권까지 출간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텀이 작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최애의 아이에 대한 호응이 좋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인기작이지만 저희는 지금까지는 최애의 아이를 읽지는 않았었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번에 전자책도 이제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하도 주변에서 왜 안 읽냐, 이건 읽어봐야 되는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최애의 아이. 주인공은 시골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이라는 탑 아이돌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산부인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임신한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던 아이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너무 실망을 할 뻔하다가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지켜줘야겠다 해서 몰래 산부인과에서 보살피면서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괴한을 만나서 병원 근처에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아이돌의 아이 중 한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의 이름이 아이였으니까 아이의 아이가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네, 앞에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초반 줄거리만 봤을 때는 뭔가 아이돌의 아기가 되어서 그런 일상을 즐기는 힐링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표지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힐링물인가? 저는 사실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도 볼 때 뭔가 액션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고 추리물,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선뜻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살짝 뒤로 넘어가셔서 보시고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권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좋아했던 아이돌,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복수극으로 바뀌어요. 분위기가. 1권이 프롤로그였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가장 놀란 부분 중에 하나는 1권을 통째로 프롤로그 부분으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냈다는 게 작가님으로서는 정말 큰 모험이자 대단한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프롤로그가 긴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수극으로 넘어가면서 저한테는 너무 제 취향인 또 만화가 되었고, 지금 제가 한 3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뒤로도 너무 흥미진진한 약간 이야기가 전개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다리님은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유명한 거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선뜻 이제 그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이유가 표지가 너무 일단 블링블링해요. 블링블링. 각권 표지가 다 아이돌 이런 애들, 배우들 뭐 이런 어린 친구들 표지다 보니까 이제 아저씨가 선뜻 집어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인데, 그쵸.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서브컬처 다루는 사람들 꼭 읽어야 된다, 이런 강권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곰피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품 설명 자체가 하나의 낚시예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던 주인공이 자기 최애 아이돌을 만나게 됐다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읽기 시작하면은 저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딱 작품 1권 반 정도 읽을 때까지는 이거 아이돌 판타지물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기 최애를 만났어. 그럼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 아이돌을 프로듀싱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1권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이돌물이라는 이 컨셉 자체는 아주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만화가 진행되는 동안 뭐 주인공의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게 계속 자기 배우나 이런 걸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판타지 소설에 익숙한 독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사실 약간 환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워낙 저희가 많이 접하는 소재다 보니까 요즘은 별로 이상하진 않은데 이게 상황이 급변하는 걸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뭐 갑자기 주인공이 죽고 갑자기 환생을 했고 그러다니 갑자기 또 엄마가 또 죽고 그러면서 극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클리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뻔한 클리셰들을 좀 더 색다르게 조합하는 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지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랄까 웹소설의 템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만화가 계속 교차가 되잖아요. 네. 애들이 성장하는 부분이랑 그다음 주인공의 그 다크다크한 다크사이드 부분, 복수랑 관련된 부분에 계속 교차가 되는데 이게 뭐가 터질 듯 하면서 계속 안 터지는 느낌으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뭐 소설식 전개라고 하면 동료들이 성장을 했어? 그럼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주인공이 뭔가 빵 터트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막 동료들은 성장을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나는 자격이 없어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푹 가라앉으니까 뭐가 이게 카타르시스까지 가지를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지금 8권까지 계속 달려온 상태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한국 판타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사이다물들이 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한번 뚫어주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뚫어준 다음에 첫 시작점을 다시 잡아서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최애 아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 하나를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끊어지는 부분이 따로 없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끌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약간 그런 걸 좀 더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게,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좋은 점이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게 되면은 OST나 이런 게 되게 발랄해요. 최고의 아이돌? 이런 가사들이 나오고 춤추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아기가 된 설정이니까 아기 때 이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발랄하게 나오다가 주인공의 흑화 버전 갑자기 확실히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개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업다운이 사실 약간 약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하나 때마다 소소하게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오히려 저한테는 자극을 좀 계속 꾸준히 주는 느낌으로 왜냐면 큰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 자극은 더 커야 되거든요. 이 밸런스를 좀 조정해주는 부분이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주인공들이 다 10대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한국 작품이나 한국 뭐 웹소설이라고 하면 다루는 소재나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10대 학생들이 나오지만 연예계에 나올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소재? 이런 걸 표현하는 데는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작중에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실제 사건의 오마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소 자극적인 소재도 너무 꺼리낌 없이 다루기 때문에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만큼 더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사실 표지만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애들이 볼 법한 만화라고 뭐 약간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다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성인분들한테 오히려 공감대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10대 어떻게 보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리어스하고 다크한 일을 겪는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을 해서 아이돌이 됐기 때문에 더 빛날 수 있는 만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최애아이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딱 한 줄 평,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개대리님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한 줄 평으로 평가를 감히 한다면 네. 최애의 아이는 다크사이드든 라이트사이드든 10점 만점에 9.99999점 정도는 줄 수 있는 만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점이라고요? 9.99999.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 세대에서 봤던 만화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뭐 연예계물이나 배우물의 라이트 사이드라고 하면 스피피트 같은 작품이 있을 거고 이렇게 반대로 좀 다크 사이드한 부분, 약간 우울한 부분으로 나왔던 거라고 하면 아나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둘 다 양쪽에서 이제 뭐 거의 정점을 찍은 만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최애의 아이는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 충분히 크게 그 정도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내용상으로만 그렇게 길게 온 것 같은 작품이 아니에요. 이제 1권 전체를 프롤로그로 썼다는 느낌의 그런 뭐 대담한 시도랑도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내용이 상당히 길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느낀 것보다 더한 대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견을 바꿔준 반전 해피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해피해피한 부분에서는 정말 힐링이 많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반전 복수분이 촥 나오면서 섬뜩하진 않아요. 막 섬뜩까지는 안 갔었어요. 그래도 약간의 반전미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서 아이돌물이나 힐링물에도 이런 거를 섞을 수 있구나라는 편견을 깨부숴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책도 나오는 대로 계속 아마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최애아이 교복 이북 사이트 만화 부분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교복 이북 만화 분야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아래 댓글창에 이제 주소도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죠? 네. 네. 장르 불문 소재 불문 속 리뷰 리뷰. 감사합니다.